한때 나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일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나의 안정된 수면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다. 어느 날 나는 수면의 과학에 관한 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배운 5가지 비결은 나의 수면 습관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비결은 일정한 수면 일정 유지하기였다. 강연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인간의 내부 생체 시계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듬에 맞춰 작동하기 때문에 일관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과 기상의 리듬에 맞춰진다고 했다. 나도 이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려 했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내 몸은 그 스케줄에 맞춰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좀 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뜰 수 있었다. 두 번째 비결은 수면 환경의 최적화였다. 강연자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질 높은 수면의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나는 천과 조명을 바꾸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귀마개도 준비했다. 또 여름철에는 팬이나 에어컨을 이용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했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안락함을 느끼며 보다 쉽게 잠에 들고 온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 제한이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TV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깊은 잠을 방해했다. 강연에서는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 준비를 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몸은 점차적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고 수면의 질 또한 개선되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었다. 운동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강연자는 운동이 수면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루 중 가능한 일찍, 특히 오후 늦게의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를 줄여서 밤에 보다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짧은 조깅이나 걷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내 전반적인 건강과 수면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비결 명상과 호흡 연습이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상과 심호흡은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잠자기 전에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수면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나도 일상에서 실천하며 마음의 평온함이 수면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했다. 이 5가지 수면 비결을 실천하면서 나는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덕분에 낮 시간 동안 더욱 활기차고 집중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내가 경험한 이 수면 습관의 변화는 내가 강연장에서 들었던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은 소중한 힌트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건강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술의 역할은 매년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앱과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건강 도구의 정확성과 효과는 여전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건강기기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자신의 활동량, 수면, 심박수 등을 추적하기 위해 피트니스 트래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트래커의 걸음수 측정은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수면 추적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면의 복잡한 특성과 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 앱의 경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많은 건강 앱들이 사용자의 식단, 운동, 칼로리 소모 등을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제공하는 권고사항이 실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못 입력할 경우 앱은 부정확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건강기기와 앱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실제로 사용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건강 앱을 사용하여 체중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동기부여 수준과 앱의 사용 편리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디지털 건강 솔루션들이 잠시 동안만 동기를 부여할 뿐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건강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보다 더 개인화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도구들은 헬스케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의 발전과 결합하여 디지털 건강 기술은 의료 진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건강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기기와 앱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학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건강 도구들의 정확성과 효과성 또한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던 철수는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업무 시간은 길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이다 보니 어느새 몸무게가 많이 불어 있었다. 특히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서 철수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식단 조절이었다. 철수는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평소 회사에서 빠르게 해결하던 점심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였고 저녁은 피곤한 몸을 위로한다며 이것저것 폭식하곤 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술자리도 잦았다.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 철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엄청난 의지와 전략이 필요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준비하는 시간을 활용해 건강한 아침 식사로 시리얼에 견과류와 과일을 추가해 먹기로 했다. 점심은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반을 남기고 채소와 단백질의 비율을 늘리고자 했다. 처음엔 배가 고팠지만 몸이 점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활력이 생긴 것을 느꼈다. 저녁은 철수의 도전 과제였다.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저칼로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변형한 레시피를 즐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튀긴 치킨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칠리 라임을 입힌 닭 가슴살을 만들어 보았다. 이는 그에게 건강한 만족감을 주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술은 외출할 때만 제한적으로 마시게 했다. 운동도 더했다. 철수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산책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테니스를 즐겼다. 이는 철수의 혈압을 낮추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철수는 오랜만에 건강과 몸매 모두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이어트의 여정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필요했다. 철수는 다이어트 과정을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그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는지를 적으며 스스로의 변화를 매일매일 관찰하고 반성했다. 몇 달이 지나고 철수는 마침내 목표에 가까워졌다.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운 자기 이해와 자신감을 얻은 것이었다. 철수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얻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이는 철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한 출발점이었고 결과적으로 철수는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을 이룰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였고 언제나 활기차고 젊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수미는 여러가지 책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정보를 모으면서 노화 방지에 좋은 음식과 습관들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되었다. 수미는 먼저 음식에 주목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사히 베리와 블루베리가 듬뿍 들어간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러한 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와 신체 전반의 노화 과정을 늦춰준다고 한다. 수미는 베리 외에도 아보카도, 녹차, 연어 같은 음식을 즐겨 먹었다. 이러한 식품들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등 노화 방지에 탁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그녀는 습관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여 피부를 맑게 해주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최소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보장하고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며 체내 수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수미는 이러한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점점 더 활기차고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감탄했고 수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수미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 덕분에 마을 사람들 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은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수미와 마을 사람들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과정일지라도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그 과정을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비밀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노화 방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